봄은 꽃보다 먼저 마음으로 온다. 봄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달력은 봄을 말하지만 공기는 아직 차갑고 사람들의 마음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아무 말 없이 봄을 먼저 받아들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잎보다 먼저 자신을 세상에 내놓는 꽃들. 오늘은 그 꽃들을 따라 봄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에 남는지를 천천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봄은 대개 눈으로 먼저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야기로 먼저 옵니다. 꽃이 피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믿었고 사람들이 먼저 봄을 불러냈기 때문입니다. 산수유 봄을 앞당긴 마음. 봄은 노란빛으로 먼저 온다고 합니다. 산수유는 봄꽃 가운데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피는 꽃입니다. 잎이 나오기 훨씬 전 가지마다 작은 노란 꽃들이 모여 피어납니다. 한 송이만 보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조용한 꽃이지만 여럿이 함께 피어 봄의 시작을 알립니다. 산수유가 이상하게 마음을 멈추게 하는 이유는 화려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 노란빛이 마치 누군가를 살리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시하기에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던 딸 수유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어머니의 기침은 잦아들지 않았고 수유는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찾고 밤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말합니다. 봄볕 한 번만 더 쬐고 싶구나. 그 말 한마디에 수유는 봄을 앞당기고 싶었겠지요. 그 마음이 닿은 자리에서 노란 꽃이 피어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효심이 꽃이 되었다. 산수유는 봄의 시작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봄을 불러온 마음의 기록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산수유가 한 계절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봄에는 꽃으로, 가을에는 붉은 열매로 두 번 계절을 남깁니다. 봄에는 기다림을 남기고 가을에는 버텨온 시간을 남기는 꽃. 산수유는 계절보다 오래 남는 마음을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개나리 봄을 널리 퍼뜨리는 꽃. 개나리는 설명이 필요 없는 꽃입니다. 담장 옆에도 골목길에도 학교 가는 길에도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설보다 기억으로 남은 꽃입니다. 밝은 노란빛은 멀리서도 눈에 띄고 한꺼번에 피어 봄이 왔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개나리는 번식력이 강한 꽃입니다. 가지 하나만 꽂아두어도 뿌리를 내리고 다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개나리는 특별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봄을 널리 퍼뜨립니다. 새학기 냄새, 괜히 설레던 오후, 손끝이 시리던 바람. 개나리는 그 모든 기억의 문을 조용히 열어주는 꽃입니다. 개나리는 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구나 봄을 알게 만듭니다. 진달래 이야기가 된 봄. 진달래는 참꽃이라고 불립니다. 먹을 수 있는 꽃, 사람의 삶 안으로 가장 깊이 들어온 꽃입니다. 그래서인지 진달래에는 유난히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먼저 달래라는 소녀 이야기. 옛마을에 예쁘고 착한 소녀 달래가 살았고 그에게는 정을 나눈 나무꾼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또가 달래의 미모를 탐내 강제로 첩으로 삼으려 했고 달래는 끝까지 저항하다 절벽 위로 끌려가 스스로 몸을 던졌다고 전해집니다. 이듬해 봄 그 자리마다 붉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참된 달래라는 뜻으로 진달래라 불렀다고 하지요. 또 하나는 두견새 이야기입니다. 진달래는 한자로 두견아라고도 불립니다. 고대 총나라의 망제, 나라를 빼앗기고 쫓겨난 임금이 억울함과 그리움 속에 죽어 두견새가 되었다는 이야기. 두견새는 밤마다 귀촉귀촉 고향을 부르며 울었고 너무 간절히 울어 피를 토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피가 떨어진 자리마다 붉은 꽃이 피어났는데 그 꽃이 진달래였다고요. 그래서 진달래의 붉은 빛에는 사랑의 피도 있고 그리움의 피도 있고 돌아가지 못한 마음의 색도 겹쳐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이 꽃이 더 특별한 이유는 슬픔으로만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참꽃이라는 진달래로 화전을 붙였습니다. 봄을
눈으로만 보지 않고 입으로 맞이했습니다. 진달래 화전은 정말 단순해서 더 좋습니다. 깨끗한 진달래 꽃잎을 준비하고 찹쌀가루 반죽을 동글납작하게 빚습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아주 조금 두르고 반죽을 앞뒤로 노릇하게 굽다가 마지막에 꽃잎을 살짝 눌러 올립니다. 그리고 꿀이나 조청을 아주 조금. 그럼 입안에서 봄이 조용히 피어납니다. 슬픈 전설을 품은 꽃이 따뜻한 한 장의 음식이 되는 순간, 그게 우리식 봄의 지혜였습니다. 진달래는 봄을 이야기로 남긴 꽃입니다. 목련 봄의 마지막 인상. 목련은 다른 봄꽃보다 조금 늦게 피어납니다. 하지만 한번 피면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두꺼운 꽃잎은 하얗거나 연보라색을 띠고 봉오리 상태에서도 이미 존재감이 뚜렷합니다. 목련은 잎보다 꽃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통째로 떨어지며 자기 계절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목련은 북향화라고도 불렸습니다. 북쪽을 향해 피는 꽃. 처음 들으면 이상하지요. 꽃이 굳이 북쪽을 향한다니. 그런데 옛사람들은 그 방향에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전해지는 설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 길 떠난 이를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집 앞에 목련을 심었다고 합니다. 문득문득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쪽에서 돌아오려나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러고는 꽃이 피는 날마다 목련이 북쪽을 향해 고개를 든 것처럼 보여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북향화, 기다림의 방향을 끝까지 지킨 꽃. 목련은 봄의 기쁨보다 기다림의 품격을 닮았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흔들리기 마련인데, 목련은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피고 조용히 떠납니다. 목련은 봄을 기억으로 마무리하는 꽃입니다. 봄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산수유처럼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먼저 오고, 개나리처럼 봄을 널리 퍼뜨리며 다가오고, 진달래처럼 이야기와 온기를 남기고, 목련처럼 기억으로 조용히 물러납니다. 해마다 같은 꽃이 피지만 해마다 우리는 다른 봄을 맞이합니다. 꽃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봄꽃은 서두르지 말라고 말하지도 않고 기다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때가 되면 자기 방식대로 피어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꽃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봄이 왔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봄은 이제 꽃을 지나 사람의 삶으로 향합니다. 기다림이라는 말을 조용히 살아낸 사람은 봄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조금 더 깊은 숨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황혼의 아트리에 TV였습니다.